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숨진 청와대 특감반원의 사망 원인을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또다시 첨예하게 대치하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숨진 A 특감반원의 사인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반면, 청와대와 민주당은 검찰이 무리한 강압 수사를 하고 별건 수사를 했기 때문에 A 특감반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님 모시고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도 아주 반응이 좋았어요. 우리 시청자님도 김병민 TV에 들어가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은 그 A 특감반원, 그러니까 백원우 별동대에 있었던 특감반원 아닙니까? 그 숨진 특감반원은 장례식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어제 방문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2시간 반? 이렇게 조문을 한 것으로 나와 있죠. 상당히 긴 시간인 것 같습니다. 2시간 반 정도를 조문해서 앉아 있었고, 유족들을 위로했고, 그 자리에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수사관뿐만 아니라 뭐 지검장들, 옛날에 일을 같이 했던 분들은 많이 몰려온 여러 사람들이 왔고, 김태우 전 수사관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참담한 심정을 잠깐 비춰진 윤석열 총장의 그런 모습에서 다 드러날 수 있지 않았을까. 이 일이 만약에 지금 현재 검찰은 수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숨진 특감반원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내에 있는 무수히 많은 고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밑에서 그저 일을 했던 하나의 직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에 있지도 않고 검찰로 원대복귀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왜 그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더 커져만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반드시 그의 죽음을 둘러싼 사건의 경위, 그리고 저간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진실 규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지금 몸통들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고 있는데,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만 덜 보면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까 윤석열 총장도 조문을 했지만 오늘 오전은 또 백원우 이 전 민정비서관도 조문을 했는데, 가족들이 상당히 오열을 한 것 같아요. 네, 오열하고 소리 지르고 통곡하고. 저는 개인적인 심적으로 백원우 비서관이 안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유가족들의 상처에 2번, 3번 상처를 남기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많은 언론에서 백원우 비서관이 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제보시켰기 때문에 백원우 비서관이 안 갈 재간은 없지 않았을까. 다만 백원우 비서관만 안 간 것이 아니라 김조원 민정수석도 현 민정수석이 찾아갔고, 백원우 비서관 당시에 선임 행정관으로 있었던 이광철 행정관이 있습니다. 이 이광철 행정관이 지금은 민정비서관인데, 이 비서관도 함께 자리를 찾아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겠다 등에 대한 약간 제3자적 시각에 발언했다는 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오늘자로 나왔던 여러 가지 보도들에 따르면 이 숨진 특감반원이 지금은 검찰 동부지검 형사 6부에 몸을 담고 있는데, 이 형사 6부가 어디입니까? 유재수 부시장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소속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수차례 연락이 와서 관련된 내용들을 사실상 건넨 것 아니냐 등에 대한 의혹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누구냐 라고 본다면, 같이 함께 몸을 담았던 민정수석실 내에 민정비서관실 산하에 있는 인사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그대로 현장에 찾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진실을 규명하겠다 얘기를 하고 나서니, 국민들이 바라보건대 최소한의 염치라는 게 있는가 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도 봤지만, 소위 운동권 출신의 좌파 지식인들의 허위의식, 위선의 민낯들이 다 드러났는데, 지금 청와대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특검반원도 민정수석실에서 계속 전화가 온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히 네. 전 부산경제부시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형사육부회가 있는데 본인은 이제 직접 참여도 안 했다지만 뭔가 들은 게 있는가 해가지고 야 정보 좀 달라 하는데 그것도 민정수실에 상당히 고위 인사가 했다고 한다면은 적어도 비서관급은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땡땡땡이라고 조선일보에 명시가 돼서 보도가 됐는데 이름은 뭐 다 나오고 이름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땡땡땡 누군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보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지 않았던 기밀을 빼서 청와대에 갔다가 이 내용을 줬으면 공무상 비밀누설입니다. 아 그럼요. 이 공무상 비밀누설을 하도록 만약에 누군가가 강요를 했다면 심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는데 그의 유서에 윤석열 검찰총장께 미안하다 라고 하는 말이 함의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미안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서는 이건 무슨 별건 수사를 벌여가지고 그 가족들을 부탁한다.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별건 수사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까지는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청와대는 지금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검찰이 강압 수사를 해가지고 이 특감반원이 그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서 지금 죽었다는 듯이 청와대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수사관이 얘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청와대에서 전화는 오지요. 또 검찰에서는 자기 친정 아닙니까? 거기에 소환 조사를 지금 참고인으로 받을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몰린 거 아닙니까?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때도 아마 이분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겠냐. 윤석열 총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또 본인이 같이 일을 해서 잘 아는데 가서 윤석열 총장과 다른 자기가 증언을 했을 때 그 느끼는 어떤 모멸감이란가 좌절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못 이겼다고 봐야죠. 오늘 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이 극단적으로 선택을 했던 수사관 같은 경우는 과거 이명박 정부에도 파견 나가서 몸을 담았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청와대에 한번 가서 활동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특별감찰반의 범위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파견 가게 됐을 때 처음에는 굉장히 들뜨고 설레서 일에 대한 즐거움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부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전 여기서 착안했던 게 왜 위험하다고 얘기를 수술했을까? 과거에 있었던 특별감찰반의 임무라는 법적 범위를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이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100원은 별동대가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혹시 불법은 아닐까에 대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불법이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특별감찰반이라고 얘기하는 건 반부패 비서관실 소속이에요. 예. 고위 공직자에 대한 비위 혐의들을 전체를 다니면서 감찰하게 되는 임무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인 해당되는 임무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의 친인척을 관리하는 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정비서관실 소속의 별동대를 운영했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저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지금 청와대는 위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민정비서관실이 선임비서관실이기 때문에 민정수석실 전체 일을 조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궤변이죠. 그래서 업무 분장을 다 해놓는 것이고. 그러니까 별동대라는 게 정말 청와대 내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그런 일들을 했고 그 비밀스러운 일들이 이 숨진 특감반원이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위법한 일이다.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했고 일하는 것이 겁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의 진실들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이제 울산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는데 난 간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 출석한 노영민 실장이 갔는데 그래 버리니까 그냥 간 게 아니라 가서 이거는 검이랑 경에 대한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 이 갈등 조정하러 간 거야. 이게 뭡니까? 딱 가이드라인을 친 겁니다. 딱 친 거죠. 답정너라고 하는 얘기처럼 답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그냥 맞춰서 대답만 하면 돼라는 게 청와대 입장인데요. 이게 이번 처음 있는 일이면은 야 청와대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가 양치기 소년의 일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조국 전 장관 사태를 겪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 위법이라는 건 절대 없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를 남게 된다고 얘기하면서 그 수많은 의혹들, 심지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까지 했는 상황인데도 임명을 해서 강행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5일 만에 낙마,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구속되고 관련된 내용 상당수가 진실로 드러납니다. 청와대가 단 한 번 나서서 고민정 대변인이 사과한 적 있나요? 고민정 대변인뿐만 아니라 뭐 네. 국민소통수석이든 어떤 수석은 말할 것도 없고 대통령도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과를 하지 않았고 여기에 해당된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 인사들, 그 당시 법사위 청문위원들, 국민들이 기만하는 것도 저는 정도껏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위법은 없다라고 다시 고민정 대변인 얘기합니다. 위법이 없다고요. 이 일이 결국은 수사관이 관련된 일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논란이고요. 하나는 여기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조금 전에 잠깐 언급해 드렸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이 감찰 무마 의혹에도 백원호 비서관이 같이 연결돼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유재수 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재수 부시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후속돼 있잖아요. 후속돼 있는 사람을 청와대 민정에서는 별 문제 없다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대국민 앞에 나와 있는 국회 자리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다라고 치부해버렸습니다. 이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치기 소년의 우화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로서 계속 이렇게 위법은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순간 청와대에 대한 신뢰도는 더 바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문제가 최종적으로 진실을 규명되는 순간 그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은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하는 것을 보면은 뭐 민주당도 비슷합니다만은 윗사람들은 다 거짓말을 해요. 네, 아니다. 아니다 하고 모르쇠 네. 잡아떼고 아랫사람들한테는 입막음을 시킨다고. 너 절대 그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 거짓말을 해도 좋다. 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은 그만큼 심리적인 압박을 많이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거기에서 아랫사람이 만약 양심 고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 또 신재민. 신재민 전 사무관. 제가 오늘 이거 하나 꼭 읽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신재민 전 사무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시도했던 뉴스 보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어려요. 거예요. 예. 그 신재민 사무관이 혈기 넘치는 과정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기재부에서 민간 기업의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문건에 드러나서 문제가 네. 있다고 얘기를 해서 신재민 사무관 제가 보니까 보수적인 인사도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잘못됐으니까 잡자. 공정과 정의를 외쳤던 정부니까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신재민 네가 문제가 있네?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그때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맞아요. 신재민 사무관 문제 터졌을 때 뭐라고 했냐?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신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이거 지금 백원우 비서관 울산 하명수사국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신전 사무관의 자살 소동은 의식한 듯 답변 말미에는 신전 사무관은 자신의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개인 자신의 문제로 치부해버립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대놓고 개인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문제로 아예 공식적인 발언한 적이 있어요. 청와대에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는 아주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를 했고 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무슨 개울물인가를 다 흐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 사찰 그런 얘기도 폭로를 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당시 우리 정부 청와대 우리 정부에는 사찰의 DNA가 없다. 근데 네. 다 헛것으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태우 전 수사관이 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부터 시작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와서 보니까 상당 부분 진실로 드러납니다. 거의 100% 지금 상당 부분, 진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문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최종 기소가 돼요. 신민숙이도 신미숙 비서관 균형인사 비서관 기소가 그것도 되죠. 기소되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했겠느냐? 그 윗선의 고발 대상인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와서 문제가 불거졌으면은 청와대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문제들을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그 진실은 세상에 드러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하나둘씩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자꾸 터져 나오는 거죠. 지금 오늘은 청와대가 조용합니다만은 너무 청와대가 민감한 거 아니냐, 도둑이 재발절해서 저런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제는 고민정 대변인이 2차례나 네. 뭐 언론과의 접촉을 갖고 아주 세게 반박 비슷한 것을 했어요. 2차례 뭐 네. 브리핑 비슷한 걸 했는데 그걸 보면은 대부분이 그쪽에 있는 그 특감 반원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 갖고 뭐라 할까 서면 경위서 이런 것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들이 거의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얘기한 거죠. 하나는 보면은 오해와 억측에 의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에서 네. 검찰과 언론 탓으로 돌렸고 두 번째 왜 나를 부르는지 모르겠다.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동료 특감반한테 했다는 것을 또 브리핑을 했어요. 또 하나는 지난번 노영민 실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지 그때 같이 갔던 특감반원과 그때 통화한 내용이 고래가 오기 때문에 울산을 갔었다. 이런 울산 시장 사건과 나는 아무 관계도 없었다. 이런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말이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은 다 정해져 있다니까요. 예. 이거는 울산에 간 건 딴 거 아니고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대답할 거야 말 거야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쳤다고 국민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2017년 10월 달에 청와대 첩보가 경찰청에 이첩되고 12월 달에 울산 청으로 이첩되고 청와대 내에서는 그거 늘 해오던 대로 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라는 게 백원우 비서관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뭐라고 했죠? 똑똑히 기억나는 게 여러 건이 아니라 공문 접수 처리되지 않고 딱 한 건. 밀봉돼서 건넨 거 딱 한 건이다.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두 번째, 청와대가 그냥 관리 없이 처리했으면 경찰이 알아서 정리하게 내버려 둬야죠. 그래도 경찰이 심각한 부담을 가질 텐데 심지어 2월 달에 청와대가 직접 먼저 연락했다. 그리고 나서 아니 뭐 수사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 지금 막 내사 중인 상황인데요. 라고 얘기를 보고하고 나서 그 다음 달인 3월 달에 전격 압수수색이 들어갑니다. 결과는 다 무혐의 종료되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보도가 나가기 위한 일말의 얘기를 하는 건데요.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은 서면 브리핑입니다. 그러니까. 나서서 기자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백브리핑해갖고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해야 되는데 무슨 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 쏟아낼 거면 서면 브리핑 하지 마세요. 서면 브리핑 하려면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그 첩보가 어떻게 생산됐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첩보가 누가 어떻게 만들어서 청와대에 그 첩보가 들어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경찰청에 넘겨서 경찰청이 다시 울산청에 넘겼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얘기가 지금 없다. 그게 제일 핵심인데. 그 핵심을 누구로부터 나왔냐? 백원우 비서관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어디서 나왔냐고 하니까 우편으로 접수가 됐대요. 익명으로. 근데 그 내용을 누가 봤죠? 본 사람이 있습니다. 전 울산지검장이 이 내용을 봤더니만 네. 야 이거는 보니까 울산 현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전 울산지검장이 보기에는 청와대에서 첩보를 이첩한 것보다는 울산에서 청와대로 올렸다 다시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이 난다. 거기서 이제 손을 거쳐갖고 예. 이렇게 막 만지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는 마사지를 좀 했다고 봐야죠. 아니, 청와대에서. 청와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87년 민주화 이래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 지금 청와대에 핵심 있는 인사들은 말이 없고 핵심적인 당사자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비서관으로 볼 수 있지만 재선 국회의원이 지냈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권력의 핵심이 여기에 개입됐는지 의혹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특히 백원우 말씀하신 그 민정비서관 밑에 있었던 이 별동대에서 과연 뭘 했느냐. 지금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것도 그 외에도 울산에 있는 4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내사를 했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뭐 꼭 백원우 그쪽에서 한 건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경남에서도 네. 양산, 사천, 창원
시장 선거에 개입해서 경찰들이 수사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그렇다 한다면은 누가 전반적인 어떤 기획, 선거 기획과 틀을 짜지 않겠느냐. 네. 이런 위험한 일들을 소위 백원의 별동대에서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숨진 특감 반환도 야, 이거 위험한 일이다.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요. 이게 지난 지방선거를 우리가 복귀해 보면 동진 전략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특히나 PK 지역을 장악을 특히 해줘야 PK. TK는 좀 어렵고 예. PK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부터 이어지게 되는 하나의 유운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예. PK를 장악하는 상태로서 지방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단체장을 통한 지방 조직 장악이 가능합니다. 그 지방선거 장악이 돼야 총선 장악이 되고 그러니까요. 총선 이후에 대선에서 PK를 장악해야만 전체적인 대한민국 선거 구도에서 승리를 점할 수 있다.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수도권과 PK만 장악을 하면은 네.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긴다고 본 쭉쭉 가는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던 20년 집권론, 100년 집권론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문제는 오늘자 조선일보가 잘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사천시장, 양산시장, 창원시장 후보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니냐. 굉장히 흥미로운 게 보통 우리가 지방에 있는 경찰청장 임기가 한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흡사하게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이 총장이 먼저 갈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현직 단체장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현직 단체장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사실 공직자에 대한 늘 불신이 있잖아요. 이것도 뭐 해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불신이 있는데 그렇죠. 경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가 봐요. 그건 뭐 야, 선거 이거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선거에서 지는 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럼 그 불신과 의혹들을 활활 태워서 상대 후보는 이걸 이용하게 되고 선거가 끝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무혐의? 이렇게 가게 되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송도군 사천시장 후보는 굉장히 황당하던데요. 사천시장 후보가 무소속으로 있다가 한국당으로 공천받아 나오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뿐만이 아니라 구속영장 신청까지 경찰이에요. 구속영장 신청까지. 결국 영장은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단체장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 그러면 형평성대 사람 먼저 말씀드릴까요? 김경수 경남도지사 똑같이 하지 그랬어요. 김경수 경남도지사만 똑같이 경찰이 수사했으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사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1심에서 법정 구속. 드루킹 사건이 그대로 낱낱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면 경남 도민들이 김경수사 찍을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건과 나머지 야당 정치인에 대한 건이 이토록 다르기 때문에 정부의 하명수사, 기획수사를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 네. 숨진 그 특감 반원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서 어제 서초소 경찰서에서 있던 것을 가져와 가지고 지금 포렌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경찰도 못 믿어가지고 정부에서 민주당에서 자꾸 압력을 넣더구만 경찰도 같이 가서 해라. 포렌식을 혼자 하면은 검찰이 또 감춰볼지 모르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같이 한다는데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수사의 단서들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엄청난 일이 나오리라고 봐요.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경찰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같이 함께 포렌식을 한다라는 거에 동의한 것 같은데요. 역으로 여기에서 핵심적인 경찰의 비위, 청와대와 연결되는 내용들을 경찰이 보고 가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공개하면 어떡합니까?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신속하게 확보하고 문제를 하려는 건데 그렇죠. 검찰이 만약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한테 불리한 게 있으니까 지운다. 포렌식이 뭡니까? 지운 거를 복원하는 게 포렌식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갔다가 지우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권력은 현 정부가 갖고 있는데 무슨 처벌을 받으려고 검찰이 그렇게 합니까? 그럼요. 근데 문제는 특감 반원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숨진 특감 반원의 휴대폰이 아이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텔레그램을 통한 소통들을 주로 했는데 그냥 일반 전화를 하게 되면은 통화 기록이 남잖아요. 예. 텔레그램에 들어가서 여기로 전화 걸기를 하게 되면 통화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없었던 내용들을 포렌식해서 들여다보면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 누가 숨지기 직전까지 전화를 했는지 이 부분이 밝혀질 것이고 핸드폰 바꾼 지가 좀 됐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기간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까지도 드러날 수 있고 또 하나 아이폰은요, 요거 아이튠즈 이렇게 연결해서 백업하고 하게 되면은 아이디만 입력하게 되면 얼마든지 과거의 것이 살아납니다. 휴대폰을 바꾸기 전에도 만약 아이폰을 썼더라면 그 이전의 기록들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 부분 이 휴대폰에 대한 최종적인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뭔가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은 되게 사면 한 2년은 쓰지 않습니까? 약정 기간이 있으니까. 예, 약정 기간이. 그래서 지난 2018년 말하자면 김기현 사건 그 전후까지도 다 포렌식을 해보면은 네. 나오리라고 봐요. 그래서 저기서 엄청난 것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부글부글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한테 우리가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수 있는, 뭘 당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비위가 있는데 덮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러니까 우리 편인데 네. 왜 우리 쪽 비리를 자꾸 캐내느냐. 그냥 모른 채 해주지. 그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라고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신들이. 한국당 오히려 반대했습니다. 아니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살아있는 거를 수사하라고. 아니 그럼 민주당이 얘기가 형평성 있는 논리적인 전개가 되려면요. 정권 초기에 진행됐던 수많은 적폐청산 수사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그렇죠. 왜 검찰이 그 무리한 권력을 남용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냐. 그때는 입 딱 다물고 야 훌륭한 일 한다고 박수치다가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하게 되니까 검찰을 손가락질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와서 보니 한계를 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맞는 것. 내 편, 네 편은 없다. 네. 좀 지켜보죠. 마지막으로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와 우리 국민들 간의 어떤 인식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대통령은 어제 수석 보좌관회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네.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어떻게 보면 정치 공작 의혹 사건 아닙니까? 네. 이런 엄청난 국정농단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 한마디 안 떼고 야당에 대한 필리버스터만 이렇게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공격하고 나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통령과 국민 간의 이 괴리가 있어서 정말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까요? 이게 큰일 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다. 유체 이탈 화법 예.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국회 특히 야당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항시 국정운영의 파트너 협조자로서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하는 야당 정치인을 설득하게 되는 게 대통령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야당 정치는 적으로 돌리잖아요. 예. 이 사건의 발단은 핵심적으로 다시 돌아가건데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채로 처리한 전례가 없는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에 태웠다는 문제예요. 예. 두 번째는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180일 그리고 법사위원회에서 90일을 묵힙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올라오면 법에 따라서 60일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돼 있어요. 예. 선거법은 11월 27일에 부의가 되고 공수처법은 12월 3일에 부의가 됩니다. 60일의 숙려기간을 갖게 되면 언제입니까? 12월 27일, 1월 27일 그때가 지나서야 표결이 가능해요. 1월 27일 지나서 표결 가능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거가 코앞이라 선거법 개정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장이 무리하게 직권상정하겠다라는 얘기가 파닥에 돌아서 한국당이 법을 안 지키네? 그럼 법을 안 지키면은 필리버스터의 원취지는 아닙니다만 어쩔 수 없이 이걸 막아내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로 지금 190개 법안에 필리버스터 건 거예요. 저는 FM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근데 둘 다 FM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왔으면 대통령이 얘기해야 되는 건 이거 어떻게 한국당의 문제처럼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해서 정치를 이렇게 끌고 갑니까? 저는 대통령이 예. 황교안 대표가 8일이나 또 단식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서 좀 언급을 하면서 영수회담이라도 1대1이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네. 이 전국을 좀 화끈하게 좀 풀어가는 게 어떠냐. 이런 정말 시원한 소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커녕 정말 한심한 얘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면 야당은 적으로 돌리고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건 닿습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정쟁을 전쟁으로 더 끌고 간다는 건데 서로가 타협 없이 끝까지 밀고 가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때는 그 모든 피해가 또 국민에게 올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거를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긴급 기자회견에서라도 국민들 보시기에 있을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의혹들이 커지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치 의혹도 남지 않도록 검찰이 수사해 주길 바라고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국민들께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면 내 측근을 비롯해서 내 가족이라도 법적으로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최소한 사람을 바꿔가면서 정권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측근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벌써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의 탄핵과 더불어 연이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 정치 불신이 나라의 불안, 경제 불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을 대통령께서 모르는 건지 참모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을 지거나 안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병민 교수님께서 정말 격정적으로 현 정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관 출신의 특감반은 이 죽음을 놓고 일을 콱 문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과연 청와대에서 그 구중궁궐에서 무슨 술책과 음모가 있었는지 철저히 파헤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